조선공주로 시아버지가 칠서의 옥으로 곤경을 치룬 정한옹주와 임난중에 태어난 정희옹주. 시아버지가 칠서의 옥으로 곤경을 치룬 정한옹주. 정한옹주는 1590년에 태어났으며 선조의 오녀로 인빈 김씨의 소생인데 14세인 1603년 부마로 참찬 반남인 박동량의 아들 박리와 길례를 올렸고 박리는 의빈품계 금양위에 책봉되었습니다. 선조실록 164권 선조 36년 7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1603년 명말력 31년 이호민 정창현 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이호민을 좌참찬으로 정창현을 지중추부사로 박홍로를 지중추부사로 송원신을 행대사원으로 장만을 동지중추부사로 윤수민을 종부시정으로 홍치상을 군자감정으로 이륙을 사섬시 부정으로 이원을 전부로 윤경을 공조정랑으로 정입을 정원으로 이순경을 전적으로 조연을 전주판관으로 홍우경을 당원위로 박미를 금양위로 현극복을 연일 현감으로 어득황을 구례 현감으로 이묵량을 대정 현감으로 삼았다. 슬하에 독자 박세교를 두었는데 56세인 1645년 박미가 죽자 가세가 비난해져 효종은 아들 박세교를 특별히 군수로 임명해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현종 1년인 1660년 행년 71세로 별세하여 안산 마유년에 장사를 지냈는데 현재는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아버지 박동량 묘 아래에 있습니다. 정인옹주는 성격이 온순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알았고 시부모나 동서를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했는데 이후 나이가 들었어도 여인로서의 품위를 잘 지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감각이 다소 없었던 남편 덕분에 남편이 먼저 죽은 후에는 생활이 좀 힘들었던 모양으로 보다 못한 효종이 생활 지원을 위해 배려를 많이 해줬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인 박미는 청렴하고 투명하며 효성과 우애가 돈독했고 문예의 재주가 좋았다고 하는데 남겨진 일화를 보면 문학적으로 뛰어난 기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대제학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부마라서 무산된 바 있는데 본인은 청렴하고 소탈하고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졌다고 합니다. 남을 대할 때도 귀천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을 정도이지만 남들에게 도움을 잘 주는 편이라 정작 본인이 모은 재물은 시원찮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선조의 부마들처럼 인모광후 패모론 회의 때는 아예 불참했다는데 이때 말실수를 한 탓에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행히도 가문이 박살나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박리는 계속 자기 때문이라며 자책을 했다는데 박리의 아버지는 칠서의 옥의 7신하 중 한 사람이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칠서의 옥은 개축 옥사를 일컫는 것으로 박응서 등 7명의 서자가 관련된 사건이라서 칠서의 옥이라고 불립니다. 다행히 인조 때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해 관직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때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위축 및 우울 증세를 보이다 인조 23년에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임난중에 태어난 정희옹주. 정희옹주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황해도 해주의 행궁에서 선조와 후궁 인빈 김씨의 6째 딸이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정희옹주는 선조 37년인 1604년에 영의정을 지낸 전주 유씨 유연경의 손자이자 예열의 아들 유정량과 혼인했으며 유정량은 전창위에 봉해졌습니다. 정희옹주는 효종 4년인 1653년 음력 윤 7월 15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후에도 3년 동안 녹봉을 지급받았습니다.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윤 7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653년 청순 70년 정휘옹주가 죽다. 정휘옹주가 죽었는데 선조의 6번째 딸이다. 효종실록 1권 효종대왕 행장 이능군 이영정신 옹주 정휘옹주가 죽었을 적에도 모두 3년 동안 녹봉을 지급하였다. 정인 옹주는 그의 아들 안산의 수령인 홍원을 따라가 있다가 군하에서 죽었는데 그 집이 도성에 있기 때문에 발이 나요. 돌아오자 그 집에다 빈소를 차리게 하여 특이한 은수를 고르게 내렸다. 이들은 모두 선조의 자녀이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의 도봉산에 마련되었다가 훗날 남편 유정량의 묘에 합장되었습니다. 정희옹주의 남편 유정량은 할아버지 류영경이 선조 말기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던 사실 때문에 광해군과 대북파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영경은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유배되었다가 사자되었으며 4년 후인 1612년에는 일가가 몰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유정량도 연좌되어 남해로 유배를 갔으며 이후 전라도 고부를 거쳐 경상도 지역으로 이배되었는데 이때의 유배 생활로 인해 한때 실명의 위기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55권, 광해 4년 7월 17일, 기후 5번째 기사, 1612년 명 만력 40년, 연좌인 유영하, 유정량, 유여휘, 유응휘, 이영로, 유성 등을 위리한 치하다. 금부 연좌인 유영하는 거제에, 유정량은 남해에, 유여휘, 유응휘는 진도에, 이영로는 거제에, 유성은 삼수에 모두 이미 위리에 안치하였다. 광해군 일기 중 초본 140권, 광해 11년 5월 14일 병신 5번째 기사, 1619년 명 만력 47년, 유정량을 영남에 궁벽한 읍으로 정배시킬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유정량을 영남에 궁벽한 읍으로 급히 개정하여 정배하라 하였다. 유정량이 이때 고부에 정배되었는데 당시에 떠도는 말이 호남에 장차 역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유배 생활에서 풀려났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사항자 등으로 청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현종 4년인 1663년에 향년 73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 유정량과 정희용주는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인 유심은 아버지를 따라 함께 유배 생활을 하다 인조 반정으로 한양으로 돌아와 경상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으며 훗날 예조참판과 도승지 등을 지냈고 현종 8년인 1667년에 향년 60세로 죽었습니다. 차남은 군수를 지낸 유비며 장녀는 이중규의 처이고 차녀는 정화제의 처입니다. 정희용주는 학문을 잘 익혔고 자질이 아름다웠고 시집을 간 후에는 집안일을 손수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도 정성을 다해 모셨는데 남편이 유배를 가자 함께 떠났고 넉넉하던 생활이 궁핍해졌는데 몸소 음식을 마련하며 생활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 유정량은 광해군 때 유배를 갔는데 이때 집안이 멸족되다시피 했고 유배를 가서는 토담집을 쌓고 하늘을 안 보고 울기만 해서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인조 시절 빚을 받아내다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쳐서 살인죄를 받을 뻔했으나 인조가 적극 감싼 덕에 무죄로 풀려났고 그 후 남의 딸을 빼앗아 첩으로 삼아 파직도 당했다고 합니다.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0월 10일 신묘 2번째 기사, 1624년 명 천계 4년, 사헌부가 전창군 유정량의 살인죄를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창군 유정량이 빚을 받아내는 일로 외방 사람을 타살하였습니다.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법은 천자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대로 정죄하게 하소서 하니 처음에는 파직하도록 명하였다가 여러 차례 아뢰자 따랐다. 그러나 가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정원과 헌부가 타당치 못하다고 논기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 뒤에 금부가 조사하여 아뢰었으나 끝내 걸리는 바가 없게 되어 살인에 관한 법이 귀근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시의가 애석하게 여겼다.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2월 25일, 무자 3번째 기사, 1632년 명 숭정 5년, 전창군 유정량이 남의 딸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은 죄로 간원이 삭탈관직을 청하다. 전창군 유정량이 남의 딸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았으므로 간원이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단지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이 일로 연기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런 사고를 치긴 했지만 인조의 배려로 사은사로 가게 되며 귀국한 후 종기를 앓은 지 13년 만에 사망을 하는데 먼저 사망한 정희용주와 함께 장사 지내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시아버지가 칠서의 옥으로 곤경을 치룬 정한옹주와 임란중에 태어난 정희용주였습니다.